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4월 21일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 등 3만 200호 규모로 7월부터 12월까지 사전청약 세부 지침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에 14,000호로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 규모입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3기 신도시에 9,400호 등 사전청약에 3만 200호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급 계획인데요. 지구 지정을 이미 했고요. 지구 계획을 승인 중에 있고 7월부터 사전청약, 바로 2단계입니다. 사전청약 이후에 사업 승인, 그리고 주택 착공, 본청약 순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2021년도 하반기에 사전청약할 총 물량은 3만 200호로 4차례에 걸쳐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7월, 10월, 11월, 12월 각 차수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일괄 공고하고 이 주택 규모, 면적, 세대수, 추정 분양가, 계략적인 도면, 본청약 시기 등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사전청약에 대한 공고를 할 때는 이 추정 분양가로 공고가 되는데요. 본청약 시점에 이 분양가는 확정될 예정입니다. 입지 위치 및 공급 물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차로 7월 달에 사전청약을 하고 2차는 10월 달, 3차는 11월 달, 4차는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만 보면 9,400호이고 3기 신도시 이외 지역이 2만 800호입니다. 각 차수별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로 7월 달에 인천 계양에 1,100호, 남양주 진접에 1,600호, 성남 복정 1지구에 1,000호, 의왕 청계 2지구에 300호, 위례지구에 400호입니다. 그리고 2차로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2지구에 1,400호, 성남 신촌에 300호, 성남 낙생에 900호, 성남 복정 2지구에 600호, 의정부 우정지구에 1,000호, 군포 대야미 지구에 1,000호, 의왕 월암지구에 800호, 수원 당수지구에 500호, 부천 원종지구에 400호, 인천 검단지구에 1,200호, 파주 은정 3지구에 1,200호입니다. 3차로 11월에는 하남 교산에 1,000호, 시흥 하중지구에 700호, 양주 회천지구에 800호, 과천 주암지구에 1,500호입니다. 마지막 4차로 12월에는 남양주 왕숙지구에 2,300호, 부천 대장지구에 1,900호, 고양 창릉지구에 1,700호, 부천 역곡지구에 900호, 시흥 거모지구에 1,300호, 안산 장상지구에 1,000호, 안산 신길 2지구에 1,400호, 동작구 수방사지구에 200호, 구리 갈매 역세권지구에 1,100호, 고양 장항지구에 800호입니다. 이 4차례 중에는 4차 12월에 사전청약하는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각 지구별로 공급 물량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드렸는데요. 사전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일정을 잘 체크해 두셔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다음은 신혼희망타운 14,000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인한 지 7년 이내,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부모님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먼저 입주 기본 자격입니다. 입주 기본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요.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다음은 공급 기준입니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이 가점제, 가구소득이라든지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이라든지 청약통장 납입 횟수 이런 것들로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자녀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 대상에는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혼희망타운 환경 분야입니다. 이 신혼희망타운은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를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를 하고 다양한 놀이환경과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육아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금융 분야는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되고 LTV는 최대 70%, 연 1.3%의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LTV가 70%이고 대출금리가 연 1.3%라면 매우 파격적인 지원이네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아주 반가운 뉴스입니다. 다음은 사전청약 절차입니다. 이 공공주택 사업자는 사전청약 접수 10일 전까지 이 주택단지 위치나 건설 호수, 모집 세대수와 계략적인 설계도면, 주택 공급 면적, 추정 분양가, 그리고 사전청약 신청 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 및 장소, 당첨자 선정 방법 및 일자, 그리고 본청약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과 입주 예약자 선정은 이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 현행 제도와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현행 제도라는 것은 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이것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사전청약을 포기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당첨자는 본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 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이런 정보를 받은 뒤에 입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단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상속은 제외입니다.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자격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주택이 있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았거나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렵게 사전청약에 당첨이 됐겠지만 당첨 자격이 취소된다고 하니까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청약 신청과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이 본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은 없고 당첨자는 언제든지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당첨 자격을 포기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사전청약 신청은 제한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전청약 관련 Q&A 10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 사전청약 당첨 후에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른 주택의 본청약 신청, 그리고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겠죠. 이 두 번째 질문은 어쩌면 이 사전청약 관련 발표 내용에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와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주변 시세의 70 내지 80%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해도 주변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토지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는 지금의 70 내지 80% 수준이 아니고 본청약 당시의 주변 시세의 70 내지 80%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사전청약 시 소득 요건 등이 충족되었으나 본청약 시 연봉 상승 등으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 소득 요건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청약 시에 연봉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사전청약 당시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전청약 시 본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요? 확정된 일정은 아니겠지만요. 이 예상되는 본청약 예정 시기와 입주 예정 시점, 입지 조건, 주택 규모, 세대수, 추정 분양 가격, 계략적인 설계도 등의 주택 정보가 함께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의 경우에는 이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이 표는 이 거주 기간 및 우선 공급 비율인데요. 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66만 제곱미터 이상인데요. 약 20만 평 이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 조건은 수도권 거주자인데요. 이 우선 공급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화면을 잠시 멈춰놓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이외 지구는 우선 공급 조건은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곳에서 사전청약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를 해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사전청약 자격을 이 본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 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이 본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신청 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전청약 당첨 시에 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이 재당첨 제한은 이 본청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요. 본청약 시점에 이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사전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이 사전청약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시장 안정입니다.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데요. 사실은 이 시장의 공급 시그널 그리고 심리적 안정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스피드겠죠. 얼마나 빨리 실제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사전청약 주택 공급 대책에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이 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되었는데 이번에도 본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토지 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 발굴 등의 사업 지원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사전청약 1, 2년 이후에 본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답변하였는데요. 1, 2년이면 정말 빠르게 진행되는 거고요. 적어도 2, 3년 정도 생각하시면 본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열 번째, 정확한 사전청약 공고일이 어떻게 되나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7월부터 12월까지 1차부터 4차까지 있다고 그랬죠. 이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이 청약 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청약 브리핑을 진행한 김규철 공공주택 추진단장과의 문답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이 사전청약 대상지 토지 보상은 얼마나 이루어졌나? 여기에 대한 답변은 모든 지역을 말하기는 어렵고 하남 교산의 경우 4월 초 기준으로 56%, 인천 계양은 51% 정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숙, 과천, 부천 대장 등 지구도 토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LH 상황과 관련해 연기해달라고 하는 지역도 있지만 이 사전 청약 전에 대부분 보상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토지 보상 또한 토지 보상이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이 토지 보상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지금까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발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고요. 이 사전청약을 통한 공급 시그널, 그리고 심리적 안정,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제 본청약까지는 적어도 2, 3년, 늦으면 3, 4년까지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스피드 있게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공급 대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